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23학번 조예민입니다. 정보통신전자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한보아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권성민입니다. 오늘 와주신 학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대입 전형을 안내하기 전에 퀴즈로 알아가되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퀴즈 4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하게 대입 전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의 정답을 맞춰야 정상속도로 대입 전형을 안내할 수 있고 오답일 시에는 1.5배의 빠른 속도로 대입 전형을 안내하게 됩니다.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인천 캠퍼스, 수원 캠퍼스, 대구 캠퍼스가 있다. 다음 설명을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모두 X. 네, 모두 정답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대구가톨릭대 등 전국의 가톨릭대는 모두 각각 별도의 대학입니다. 백준과 같은 코딩 플랫폼에서 쉬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기초 알고리즘 감각을 키워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방과 후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어 이것이 취업을 위한 코딩 테스트다 와 같은 입문서를 보며 간단한 예제를 직접 구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컴퓨터 관련 동아리나 교과목이 개설된다면 가입하거나 수강 신청을 하셔서 HTML이나 CSS로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파이썬으로 작은 GUI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것도 실무 감각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가능하다면 교내외 해커톤이나 공모전에 참가해 팀원과 함께 결과물을 발표하면 협업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고 개인 블로그에 학습 일지를 작성하거나 깃허브에 코드를 올리면서 성장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학교 오픈 캠퍼스에 참여하거나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와 학과 생활에 대해 직접 질문해보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 중에는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미적분과 기하를 고등학교 때 이해하고 공부해서 오신다면 전공 수업 이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의지와 꾸준함입니다. 또한 코딩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 전자공학부에서는 코딩뿐만 아니라 센서를 이용해서 실물로 제작된 더미를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센서를 다룰 수 있는 아두이노를 다뤄보는 활동도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수학과 영어 과목에 대한 꾸준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학과의 전공 수업은 대부분 수학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 행렬, 확률, 통계 등을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수학 개념이 계속해서 떠오르기도 했고 이해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수학 능력도 필요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들도 있고 사용되는 교재나 수업 자료, 프로그래밍 문서도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공 과제를 하다 보면 영어로 쓰여진 자료를 참고하거나 해외 개발자들의 예제를 찾아보는 일도 많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은 교내 코딩 동아리 활동이나 소규모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꼭 인공지능 관련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대학 실습 수업 때 훨씬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코드를 짜보는 것과 한 번이라도 짜본 경험의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거창한 것을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기초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고 소소한 실습이나 경험을 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현미경 퀴즈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주변 유명한 맛집 장소의 확대한 사진을 출연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장소인지 정답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라멘집으로 유명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수업이 있을 여기 때 아니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정답은 신동랩이었습니다. 개발자는 취직한 후에도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직무인 만큼 코딩의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면 우선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컴공 대표 과목인 자료구조를 배우는 이유도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시간 복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코드를 짜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의 지체가 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시도한 경험,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더 나은 방법을 찾은 경험 등 자기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 경험과 구체적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은 한 팀을 이뤄 함께 코드를 공유해가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업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과 협업할 때 필요한 팀워크와 소통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정보통신 전자공학부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들어와 수업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접해보아서 아는 내용도 있지만 처음 접하는 생소한 개념들이 많고 수업을 따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면 학기가 지날수록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활이나 전공 수업 이수에 한계를 느끼거나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는 선배나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로 고등학교부터 대학생활까지 이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공지능학과 이수를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 끊임없는 학습 태도, 그리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수학, 통계,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을 따라가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학과에서도 최신 기술과 도구들을 다루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보고 실습해보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 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이를 연결해보려는 융합적 사고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거나 타 학문과 결합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협업 능력과 열린 사고도 함께 갖추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윤리적 리더 양성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려는 태도도 전공 기술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번 문제도 현미경 퀴즈입니다. 떡볶이가 유명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학교 가는 길입니다. 저희 학과는 컴퓨터와 개발 관련한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발자로 취직을 많이 하시는 편이지만 어떤 학과를 복수 전공하는지, 개인 프로젝트를 뭘 하는지에 따라 보안, 게임 개발, 빅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관리, PM 등 다양한 직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자공학부의 졸업 후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멀티미디어 통신, 무선통신 시스템, 아날로그 회로 설계,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디지털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선배 중에 SK 하이닉스로 취업한 선배도 있었고, 통신 분야로 진로를 정한 선배들은 KT, LG, SKT와 같은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예시일 뿐, 여러분이 희망하는 분야가 정보통신 전자공학부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어떤 진로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AI 기업의 연구원이나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임 프로그래머와 같은 IT 중심의 진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로봇 및 자율주행 연구소, 게임 및 콘텐츠 개발 분야, AI 스타트업 창업, 공공기관 기술직, 예를 들어 식약처 및 국립암센터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진로의 폭도 매우 넓습니다.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융합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인물 연상 퀴즈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인물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알겠습니다. 99.9% 확신합니다. 정답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자료구조,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자료구조에서는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해시 테이블 등 다양한 데이터 조직 방법과 이들의 삽입, 삭제, 탐색 성능을 분석하며 실제로 직접 구현해보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기법을 체득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탐색, 최단 경로,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연습합니다. 운영체제는 CPU 스케줄링, 프로세스, 스레드 관리와 동기화, 가상 메모리 페이징, 파일 시스템, 입출력 관리 등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원리를 다루며 간단한 스케줄러 시뮬레이터나 임계구역 문제의 해결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이해를 심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구조에서는 RISC, CISC 기반의 명령어 집합, 데이터 경로와 제어 유닛, 파이프라이닝과 해저드 처리 기법, 레지스터, 캐시, 메인 메모리 계층 구조, 멀티코어 병렬 처리 개념 등을 배우고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이나 캐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하드웨어 수준에서의 성능 최적화 방법을 실습합니다. 이 세 과목은 컴공이라면 꼭 들어야 되는 핵심 전공입니다. 이 외에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은 꼭 수강하는 걸 추천드려요. 컴퓨터 공학 전공생이 자주 쓰는 주요 언어인 자바나 C++ 등이 모두 객체지향 기반이라 복잡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설계, 관리하려면 꼭 배워야 합니다. 저희는 크게 정보통신 분야와 반도체 시스템 분야로 나뉩니다. 1학년 때는 전공 기초 과목으로 프로그래밍 실습을 들으면서 컴퓨터 언어에 처음 입문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분야를 희망하신다면 데이터 통신, 통신이론, 선형대수는 반드시 수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반도체 공학, 센서 전자공학에 대해서 꼭 들으셔야 이어지는 수업에 별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가 다양한 통신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전송되고 수신되며 처리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다루는 입문 과목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계층형 네트워크 모델을 바탕으로 각 계층의 역할과 전송 매체, 다중화, 오류 검출 및 정정 등의 개념까지 다룹니다. 반도체 공학은 반도체 공학 및 관련 사업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다루는 교과목으로서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물질적 기본 특성 및 전기적 특성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자 구조부터 시작하여 반도체 내의 전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해주는 수업입니다. 이 두 과목을 각각의 분야로 나아가기 전 들어야 할 핵심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의 대표 전공 과목으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을 다루는 기초 과목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을 내리는 원리를 배우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실습도 함께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적을 예측하거나 소비자 정보를 기반으로 선호하는 상품을 분석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을 다루면서 머신러닝의 실제 활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 알고리즘을 구현해보며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된 기술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지능 기법으로 사진을 분석하거나 문장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을 배우며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분석 등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파이썬과 파이토치 등 실제 실무에서 활용되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수업을 마치고 나면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학과는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컴퓨터정보공학부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IT 직무 쪽으로 가고 싶지만 확실한 세부 전공을 정한 게 아니면 컴공에 오셔서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신 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전공 선택과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과의 장점은 정보통신 분야와 전자공학 분야를 둘 다 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 분야와 전자 분야 모두 관심이 있는데 한 분야로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톨릭대학교 정보통신 전자공학부를 입학하시면 두 분야를 모두 접하여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굳이 한 분야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분야를 모두 수강한다면 취업의 폭이 더 넓어지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정보통신 전자공학부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함께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고성능 GPU가 완비된 전용 실습실과 다양한 ICT 계열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뛰어난 교육,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학과에 진학하면서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이란 가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분명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가톨릭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서 꼭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